자, 원문을 보겠습니다. 을의 무자, 갑인, 갑자, 인수격. 자, 여기 보시면, 이래놓고 보면, 자, 을의 갑, 일의, 무자네요. 일의 무자, 갑인, 갑자. 이거는 인수격이다. 자, 격을 딸 때는 이 자수가, 지장간 뭐죠? 자, 임, 계가 있죠? 천간에 투출되어 게 뭐가 있어요? 없죠? 그렇죠? 없으면 바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갑목일간의 자수 보면 바로 인수격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인수격이다. 천간에 투출된다 하더라도 인수격이 되겠죠. 뭐 그런 의미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인수격이 있을 때 보면은 해자가 있고 자수가 있고 물이 많죠. 물이 많은데 인수격이 이렇게 왕하면 인수를 극하는 건 뭐죠? 재성이죠. 재극인. 근데 재성이 토가 있죠. 다행히 무토가. 그래서 토국수로 무토가 물이 범람한 걸 막아주고 있죠. 그래서 괜찮았을 것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죠. 자, 이 재성으로서 자, 재성은 무토를 말하죠. 재성으로서 소인, 인성이 너무 왕하니까 인성을 덜어낸다 그 말이죠. 인성을 덜어내는 것을 위용, 용신으로 삼는다. 즉, 무엇이 용신이다? 재성이 용신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수가 너무 왕하기 때문에 이 수인성을 좀 막아줘야 되겠죠. 지금 겨울철에 차가운데 수가 많은 것은 너무 차가운 물이 많은 것은 나무가 썩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얼어 죽을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수가 범람한 것을 토로서 막아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재성, 무토를 용신으로 써서 인성을 드러내는 것을 역할을 하게 한다 그 말이죠. 희, 반가운 것은 일주가 임하고 있어요. 어디에? 임궁에 임하고 있다. 자, 여기에 임목 위에 앉아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임목 속에는 인, 무, 병, 갑이 있죠. 자, 무토도 있고 병화도 있어요. 그러면은 다 좋겠죠. 그래서 무, 개, 유기하라. 갑목과 무토가 모두 유기하다. 유기하다. 둘 다 좋다 그죠. 그래서 인목도 좋고 무토도 있고. 그러니까 인목은 또 뭐예요? 사목으로서 뭐 하죠? 물을 다 빨아들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물이 범람한 것을 토로서 막아주고 인목으로서 빨아들여서 수가 너무 범람한 것을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유기하다 이렇게 보고요. 비슷한 설명인데 자 이율로 선생님 책에 보면 자 지지가 해자 수인수국으로 인수격이다. 물을 막는 무토가 천간에 투출을 하였으나 병화가 투출해서 돕지 않아서 병화 힘이 부족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 인목 속에 인, 무, 병, 갑이 있기 때문에 이 병화가 있으면 화생토로 좋겠지만 굳이 병화가 없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 선생님은 무토 힘이 부족한 것은 이 병화가 투출되지 않아서 돕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귀하게 되지는 못하고 말년에 화운의 큰 부자가 되었다. 화가 왔을 때 그래서 무토 재성이 힘이 강해질 때 그래서 이때 말년에 부자가 되었다. 사오미 이때 부자가 되겠다. 뭐 이런 이야기인 거죠. 원문에는 없는 내용인데 그래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두 번째 명조를 보시면 자, 보시면 병자, 경자, 갑오정묘예요. 자, 병자년, 경자월, 갑오일, 정묘. 이렇게 했을 때 갑목이 자월이니까 춥죠. 그런데 수가 이렇게 있고요. 금 있고 화 있고 좋죠. 금화가 있으니까 좋고 이 수만 어떻게 처리해주면 좋겠죠. 수만 처리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정화 있고 경금이 있고 하니까 이 자수가 정화를 그걸 하면 안 되겠죠. 꺼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경금이 있고 하니까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자수가 문제인데 이제 좌우충도 하고 있고요. 이런 문제인데 화가 있어서 조로 해주긴 하는데 그래도 수를 기본적으로 막아주는 게 있었으면 좋겠죠. 화가 있어서 그나마 좀 나았긴 한데 뭐라고 하나 볼까요? 이런 경우에 경정양투 자 경금과 정화가 양쪽에 투출됐으니 두 개가 투출되어 있고 우 또 뭐 하냐면 가하고 있다. 병화가 더 있어서
제한기, 한기를 제거해주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관지 왕우, 관이 벼슬이 지 어디에 이르렀다. 왕우라는 벼슬까지 이르렀다. 그래서 이 자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병화가 특히 이제 정화가 있고 경금이 있으면은 정화가 경금을 다듬어서 관으로 쓰이게 해주니까 벼슬은 할 수 있겠는데 다만 이 자수가 왕한 수가 정화를 꺼버리면 관이 다듬어지지 않아서 높은 벼슬에 올라갈 수는 없죠. 왜냐하면 병화가 있다 하더라도 정화만 못하니까. 그런데 여기서 자수를 어떻게 처리했냐에 대해서 말은 없어요. 그리고 이 병화가 어쨌든 병화는 뭐다? 조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추운 겨울에 병화가 있어서 따뜻하게 해줘서 좋았다라고는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죠. 자, 설하고 평주를 보시면 살인격야다. 살인격이다. 희일관오궁 반가운 것은 자 살인격야 살인격으로서 희일이목오궁 희 반가운 것은 일주가 임하고 있다. 오궁에 임하고 있다. 그래서 병정통근 병화가 정화가 통근 뿌리에 통하고 있고 해서 인성으로서 위용 용신을 삼는다. 이렇게 되겠죠? 자, 해석을 보시면 해석 2를 보면 자월 간목에 자월 간목에 경금과 정화가 두 개 투출되어 있으면 좋죠. 투출하고 연간에 병화가 있어서 조함으로 추운 기운을 해결한다. 살인격으로 왕후에 이르렀다. 자, 여기서 아까 인성격이라고 했잖아요. 자임계 원래 격을 잡을 때는 월지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는 걸로 잡는데 투출되어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자수를 그대로 봐서 인성격으로 잡는데 또 여기서 살인격으로 왕후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경금을 써서 그렇다고 하는 것 같아요. 경금을. 자, 원문에는 인수격으로 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인수격이다. 여기는 없고 자 한기를 제거해서 인수격이다라고 했는데 여기 이제 살인격으로 보고 있어요. 이율로 선생님은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종합적으로 한번 보면 간목일주가 자월에 태어났는데 시급한 게 뭐죠? 추움을 해결해야 되겠죠. 한기. 그런데 병화가 있어서 한기를 조우로 해결해주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간목을 다듬어줄 경금이 있고 이 경금을 다듬어줄 정화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관이 잘 쓰일 수 있죠. 그래서 벼슬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 병화나 정화가 오화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튼튼하죠. 문제는 자수가 이렇게 있단 말이죠. 자수가 2개나 있어서 물론 자수가 큰 수는 아니지만 자수가 있어서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목이 하나 있으면 토가 하나 있으면 좋겠죠. 토국수로. 그런데 이게 자수 2개는 큰 물로 보지는 않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화도 떨어져 있잖아요.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좌우충으로 이 병화와 정화의 뿌리를 흔들고 있죠. 그런 점은 좀 아쉽다. 또 목이 수생목으로 이 묘목이라든가 간목이 특히 이제 묘목은 뭐 물기를 많이 못 빨아들여도 간목은 물을 빨아들일 수 있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자수가 그 자체가 물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체와 영으로 쓸 때 영으로 쓰면 자수는 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이 많지 않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보고요. 그 다음 명절 하나 보겠습니다. 을사, 무자, 갑진, 경호 이 대장군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장군. 자, 한번 볼까요? 설하고 평주를 같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간목일주가 자월에 태어났는데 자 신자진 수국을 이루고 있죠.
근데 사화가 있어요. 사화가 있고 무토가 있어서 토국수로 이 물이 넘치는 걸 해결할 수 있고 경금이 있고 오화 속에 정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화, 오화가 경금을 다듬어서 경금이 간목을 다듬을 수 있는 그거 돼 있죠. 사화도 있고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다음에 신자진, 수국이 물이 많은데 무토가 있어서 다행히 그걸 하고 있어서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경금, 투간. 경금이 천간에 투출되어 있고 병정, 자적, 장적. 병화와 정화가 감춰져 있죠. 자, 오화 속에 정화가 있고 사화 속에 뭐가 있어요? 병화가 있죠. 병화와 정화가 지장간에 감춰져 있다. 역 또한 이인, 인성이 뭐죠? 여기서는 수죠. 자, 수로서 위용, 용신을 삼는다. 간목을 키워준다. 이런 의미 같아요. 자, 역시 인성이 천간에 투출된 거였기 때문에 격으로 보면 인성격이 된다고 보면 되겠죠. 자, 요거를 현대적으로 풀이하고 있는 견해를 한번 보면 연지의 사중, 이 병화가 사무경병이니까 병화가 조우하고 있고 시주의 경금과 오화의 정화가 모두 있다. 경금이 간목을 쪼개어서 정화를 인도함으로 대장군이 되었다. 자, 이 간목이 경금이 간목을 쪼개어서 벽장, 즉 장작을 만들어서 이 오화 속에 있는 정화를 살려준 거죠. 그래서 경금이 다듬어져서 장군이 되었다. 이런 논리 같아요. 동일한 명으로 신미에 출생한 남자의 경우 경금이 간목을 쪼개지 않아 무관이 되는데 그쳤다. 자, 이거를 이제 보면은 밑에 신미를 볼게요. 자, 경호니까 경호니까 신미면 시간만 다를 뿐이에요. 시간만 다를 뿐인데 역시 신자진 수국인데 무토가 그걸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화 속에 병화가 있어서 조운을 해결해주고 그 다음에 아까는 뭐였냐면 경호였잖아요. 경호인데 이 경금이 간목을 다듬어 줄 수 있는데 신금은 간목을 다듬어 줄 수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간목을 잘 다듬어 줄 수 없기 때문에 큰 대장군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그냥 무관에 그쳤다. 이런 의미 같아요. 미토 속에도 정화가 있긴 해요. 그렇지만 이 오화 속에 있는 정화만큼은 못할 거고 그 다음에 문제는 경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금은 이미 다듬어진 조그마한 칼이기 때문에 간목에게 큰 어떤 역할을 해줄 만한 그런 칼은 못 되는 거죠. 그래서 무관이 되는데 그쳤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명조를 보면 을사, 무자, 갑진, 임신인데 간목일주가 좌우에 태어났는데 추운 계절에 화가 있나요? 자, 사화 속에 병화가 있고요. 자, 신자진, 수국이 돼버렸네요. 거기에다 임수까지 투출돼 있어요. 그러면 뭐죠? 이거는 수가 범람하죠. 그 수다목부, 수범목부, 뭐 수가 너무 많아서 목이 둥둥 떠다니는 건데 간목이 이렇게 둥둥 떠다닐 때 이 무토가 있어서 토국수로 제지해줘야 되는데 약하죠. 워낙 수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그 사화 속에 병화가 있긴 하지만 물이 너무 강해서 이거를 오히려 수국화로 그걸 받는 처지가 돼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는 이 사주 문제는 수가 너무 많다. 지지가 신자진 수국에다가 천간에 임수가 투출됐으니까 수가 너무 범람하고 있다. 그래서 수다목부, 뭐 수원목부 이 정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일파 수국. 일파라고 하는 것은 한 물인데 신자진 수국을 의미해요. 자, 일파 수국. 이 신자진 수국의 삼합이 신운, 신운에 익사했다. 신운에 물이 빠져 죽었다는 거죠. 신운에 익사했다. 한번은 대운을 볼까요? 자, 보면은 신운이 여기 있죠. 신자진인데 신인이 왔을 때 물이 빠져 죽었다. 뭐 일단은 그거까지 신경 쓸 필요 없고 이게 수가 강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수가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무토나 사화가 물론 무토가 사화 속에 뿌리가 있긴 하지만 그다지 크게 막아주지를 못했고 물이 범람해서 이 간목 입장에서는 그냥 자기의 의지와 관계없이
둥둥 떠다닐 수 있다. 이 정도 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수범목부 또는 수단목부 이러한 형상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이게 이제 설하고 평주가 그렇고요. 원주나 평주나 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 이 신대운에 익사했다 이 부분이 좀 독특하죠. 자, 현대 해석을 보면 지지가 신자진 수인수국이고 임수가 투출했다. 무토가 도도한 물기운을 막지 못하여 수범목부가 되었다. 왜냐하면 무토가 원래는 막을 수 있겠지만 수기운이 너무 강해요. 그렇죠? 그 사화 속에 무토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약하다. 그래서 수범목부 물이 너무 물이 너무 범람해서 목이 둥둥 떠다니는 격이 되었다. 신우는 원명의 물기운이 강한데 물기운을 더 강하게 해주는 운이 오므로 물에 빠져 죽었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꼭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운이 왔지만 간목이 있잖아요. 간목이 비견이기 때문에 간목은 물을 빨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신운이 왔다고 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거는 설득력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랬다라고 보면 되겠죠. 물이 범람한 게 이 사주에 좀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